여러분 그 겨울방학 때 진도는 다 나갔나? 공간좌표까지 다 나갔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다음 시간부터 내가 빔 프로젝터 갖다가 할 건데 그래프가 많아서. 자, 기하는 일단은 기하 자체는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지금 공통 과목 있죠. 수원 수투랑은 조금 완전히 그냥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과목이야 얘는. 알겠어?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도는 이제 수투랑 좀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 수원이랑 수투의 합작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의 내용과는 좀 많이 거리감은 있어요.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 그대로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도형 살짝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비슷했던 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직선, 그 다음에 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이제 2차 곡선, 처음에 나오는 게 2차 곡선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기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기하가 총 3가지 단원이잖아. 첫 번째는 이제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벡터, 평면 벡터죠. 평면 벡터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도형, 공간 좌표,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이렇게 3개가 이루어지는데, 뭐 사실은 기하가 미적분보다 좀 공부하기 편하다라는 인식이 잡힌 거는 28, 29, 30번에 나올 만한 유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적분에 비하면, 미적분은 사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배워야 될 게 이만큼이거든. 그거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면. 왜냐면 너무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뭐가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야. 근데 기하 같은 경우는 딱딱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강하죠.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다. 뭐 이렇게까지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은 미적분보다는 좀 적은 건 맞아요. 적은 건 맞은데, 한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은 뭐냐면, 한 가지 찝찝한 부분이 이제 작년 수능이죠. 네. 원래 이제 작년 수능 전에 작년 6월, 작년 9월 이때는 기하가 엄청 무난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우리가 잘된 선택을 한 거다. 뭐 아주 최상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친구들은 표점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1등급을 그냥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었다면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능 딱 보고 나서 이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수능이 좀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선택 과목 3개 중에 미적이 오히려 쉽게 나오고 수능에서 기하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수능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섣부르게 뭐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는 이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갈 거냐면, 물론 다시 차근차근 해서 1학기 때는 요거랑 그 다음에 세미 기출문제는 별도로 프린트로 줄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개념적인 거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수능에서 써먹을 도구들까지 다 정리를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 6월달까지. 알겠니? 그래서 6월달까지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쭉 다룰 거고요. 중요한 기출문제들 다 정리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그때는 이제 4점짜리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뭐 어쨌든 우리들의 1차 목표는 6월달 평가원에서 이제 6월 평가원에서 기하를 봤을 때 8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8개 문제 중에서 최소한 6개 이상은 맞추는. 알겠죠? 그게 최소 목표. 그러니까 3점짜리 다 맞추고 4점짜리 중에서 하나 정도는 무조건 맞추는. 그게 최소 목표야. 알겠지? 최소 목표고, 시험 범위가 공간 도형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6월 달에. 공간 도형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벡터까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6월 평가원은 전 범위가 아니니까.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차 곡선이 조금 쉽죠. 상대적으로. 이거 상대적으로 쉽고, 벡터도 사실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게 좀 어렵죠. 기하에서 제일 어려운 거. 공간 도형, 공간 좌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간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 도형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 기하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연산이 막 더럽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연산은 조금 미적분에 비하면 훨씬 쉽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의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어봤을 때 포물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포물선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니네가 막힘없이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하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 테크닉적인 요소보다는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을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계산은 좀 쉽죠? 상대적으로. 오케이? 그런 부분들 잘 안 쉬워? 계산은 쉽잖아. 그렇지 않아, 지혜?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좀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아주 빨리 나가진 않을 거고 서서히 해서 진도를 좀 해볼 텐데 아무래도 미적분 친구들보다는 양 자체는 적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곡선으로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기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자, 첫 번째 단원이 이제 2차 곡선입니다. 근데 이제 2차 곡선이라는 것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 2차 곡선의 정의는 말 그대로 2차 항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항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하나 예를 들면 원이라는 게 있었죠. 1학년 때 배웠던 원이 대표적인 2차 곡선이죠. 얘도 2차 곡선이야. 그럼 원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원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지. 그지? 그럼 식의 모양 자체가 지금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아, 이런 거를 그냥 통칭해서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2차 곡선 공부하실 때는 2차 곡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의 중요하죠. 정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보아야 될 개념이 자취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2차 곡선은 기본적으로 자취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좀 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성질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뭐 4점짜리 정도의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면 이제 접선까지 배우죠. 그죠? 접선까지 배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원이라는 것을 내가 요걸로 분석을 해볼게. 원의 정의가 뭐냐면 원의 정의는 우리 익숙한 걸로 좀 가보자. 자, 중심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점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이루는 자취. 저기 떨어졌네요. 점들이 이루는 자취.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모양의 도형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자?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만큼을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자취의 방정식의 형태로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자, 중심의 좌표를 그냥 편하게 원점이라고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P 있죠. 자, P라는 점을 우리는 X, Y라고 이렇게 놔볼게. 됐니? 자, 그럼 이런 뜻이야. 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점들의 자취. 얘를 원이라고 하잖아. 그럼 거리에 대한 식을 쓰시게 되면 거리에 대한 식이 자 이렇게 나오겠죠. x에서 0까지, y에서 0까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지. 그지? 그 루트를 씌운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제곱한 식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우리는 얘를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됐니? 그래서 임의의 점 x, y로부터 0, 0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준다면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한글로 해석을 하면 요 점에서 0, 0까지의 거리가 뭘로 일정하다? r이라는 것으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모든 2차 곡선은 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2차 곡선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종류가 뭐냐? 여기서 추가해서 배우는 종류가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울 포물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타원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쌍곡선이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총 3가지를 배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뭐까지 하냐면 요것들에 뭐하는 접하는 접선까지 공부를 할 거고 이 접선이 갖고 있는 성질을 뭐 음함수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음함수 미분은 안 배웠죠? 이건 미적분에서 배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그거 아니고도 접선 구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됐니?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3개를 배우겠다라는 거. 됐나요? 네, 요거 3개에 집중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정리는 다 해드릴 거야. 필수적인 개념이랑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는 나왔던 기출문제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내가 배운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거든. 알겠니?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는 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기하는요.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요. 사실. 알겠어? 기하는 진짜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 다른 뭐 수원수투나 미적분이나 이런 거는 추론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 우리 막 함수 추론하고 수투에서도 다항함수 추론하고 막 귀납법 해가지고 막 대입해가지고 막 뭐가 나올까 이렇게 하잖아. 기하는 그렇진 않아요. 알겠어? 기하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추론에 대한 능력보다는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나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도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집중을 해나가야 돼. 그리고 그게 늘려면 니네가 개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뒤에 벌써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자, 포물선 갈게요. 8페이지 보세요. 자, 포물선이라는 거 처음 듣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죠. 포물선을 처음 듣진 않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많이 봤죠. 2차 함수에서. 됐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포물선의 모양을 가집니다. 라고 공부를 하지. 됐니? 그러면 포물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건데 잘 봐. 포물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하냐면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해요. 대칭축.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선이 하나 생겨. 이런 선을 뭐라고 하냐? 이제 준선이라고 할 거야. 자, 근데 쌤이 얘기했죠. 2차 곡선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점의 자취일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원이라는 게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의 자취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 그지? 그럼 포물선은 이제 어떤 자취를 의미하냐라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점이 하나 딱 찍힙니다. 점이 하나 딱 찍히고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초점이라고 할 거야. 축 위에 있는 점을.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축이라고 부르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갑니다. 여기가 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있는데 요 포물선, 요 점들이 이루는 자취는 뭘 의미하냐면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하나의 점을 내가 P라고 잡고 요 점을 X, Y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생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까지의 뭐가 생겨? 거리가 생기죠. 그죠? 자, 이 두 개가 항상 어떻다? 동일하다. 되나요? 요 두 개가 동일하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점들이 이루는 자취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면 위의 한 정점 F. 자, 정점 F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점 F. 자, 걔를 뭐라고 한다?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 자, 요거를 이제 초점 F라고 할 거야. 그런 다음에 한 정직선. 정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 자, 움직이지 않는 요선. 요선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준선이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준선으로부터까지의 거리와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떤 거야?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점들인 거죠. 됐나요? 그 점들이 이루는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포물선의 정의예요. 자,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포물선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초점과 준선, 기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앞으로 포물선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자취를 방정식,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 초점에 대한 정보와 준선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거리가 같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면 니네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어느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잡히거든. 알겠어? 그러면 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여러분들은 제 고1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고1 수업할 때는 내가 뭘 강조하냐면 원은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끝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문제를 보자. 미안. 원문제를 보잖아. 그러면은 중심이랑 반지름 찾는 게 목적이야. 알겠어? 기본 세팅이. 그러면 포물선의 목적은 뭐야? 이거랑 이거야. 알겠니? 이거랑 이거랑.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초점에 대한 정보인지 준선에 대한 정보인지 아니면 요거 두 개의 관계에 대한 정보인지 이 세 개를 주목하면 되는 거지. 그 둘의 관계는 뭐야? 이거죠. 거리 같다. 그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뀌어서 변주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초점에 대한 정보인지 준선에 대한 정보인지 아니면 둘의 관계인 거리 같다에 대한 정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문제에다 적용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포물선이 이 종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눕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놓고 잘 봐. 여기를 내가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생긴다고 해볼게. 됐니? 그러면 초점이 요쯤에 있어. 그럼 여기가 초점이야. 됐나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점이 있는데 자, 요 점은 뭐가 될 거냐? 앞으로의 이름은 꼭지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잘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입니다. 요 길이와 같아지는 지점이 반드시 반대편에 생겨야겠지. 요렇게가. 그지? 그리고 요 점에 수직으로, 축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직선이 생길 거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준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됐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두 점이 같죠.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됐니? 그걸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의예요, 그게. 알겠어? 정의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나도 몰라. 왜 이렇게 하자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포물선이라고 하자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잘 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수선을 하나 딱 그렸다. 이렇게. 요 준선이랑 뭐하게? 평행하게. 됐니? 그럼 잘 봐. 여기 선이 하나 딱 생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 길이가 생겼지. 그치?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따르면 요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잘 들으세요. 점에서 선으로 거리 개념이 들어가면 무조건 수선이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점에서 선으로 거리 개념이 들어가면 무조건 수선을 그리는 거라고. 이거는 어떤 도형이든. 알겠니?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했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을 때 니네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나요? 안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게 거리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점이라는 도형과 직선이라는 도형이 거리의 개념으로 묶이면 무조건 수선이야. 그건 항상 명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거리를 그릴 때는 무조건 수직으로 딱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거랑 이거랑 평행해지지. 왜? 얘도 수선이고 얘도 수선이니까. 됐어요? 그럼 잘 봐. 내가 요 길이를 편의상 그냥 A라고 할게. 맞아? 근데 얘들아 잘 대답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2A 아니야?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근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초점으로부터 요 점까지, 별표 친 점까지의 거리와 별표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잖아? 근데 요게 무슨 사각형이야? 지금 모양이 직사각형. 바꿔서 얘기하면 정사각형이 되죠? 그죠? 왜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데 직각이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그럼 얘가 몇 A야? 얘도 2A네? 그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정의로 같아야 되니까 요게 뭐가 돼? 2A가 되는 거.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점에 대해서 내가 직선을 하나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에요. 무조건. 아시겠나요? 이렇게 분석이 되네. 자, 그럼 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0이래. 준선이 0이야. 연습해보자. 얘가 2래. 여기 좌표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됐어요? 여기 좌표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4,4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바로 나오죠. 왜 그래요? 여기가 x좌표가 2야. 그럼 여기 두 칸 가면 여기가 뭐야? 초점이 4,0이겠네? 아, 얘가 0이라고 할게요. 이거 x축이라고 할게. 자, 이렇게. 그럼 4,0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4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똑같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맞아요? 확인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도 어떻게 되겠어? 밑에도 똑같은 도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포물선이니까. 얘가 대칭축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대칭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가 생길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응. 그럼 잘 봐. 얘들아. 그럼 여기도 해볼게. 자, 내가 요 점 잡을게. 똑같이 수직으로 이렇게 이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어. 그러면 정의. 요 길이랑 초점에서 요까지 길이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도 몇 A가 돼요? 2A가 돼.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 A가 돼? 2A가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초점에서 여기까지와 꼭지점에서 내가 선을 이렇게 이어. 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생기래요. 됐나요? 그러면 요 그림에 좀 주목을 해보라는 거야. 요 그림에. 잘 봐. 정사각형이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 정사각형이 하나 생기고 밑에도 정사각형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 다음에 요 꼭지점에 대해서 초점까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와 초점에서 요 점까지의 B가 항상 몇 대 몇이야? 1대2로 유지가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요거 이용해서 뭐 빨리 풀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쪽도 볼까요? 이제 반대편에 그려줄게. 여기까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림을 그럼 이쁘게 다시 그려줄게. 두 개를. 쌤이 방금 전에 그려준 거 이해됐어요? 네,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에 따른 얘가 갖고 있는 기하적 특징을 보자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써먹기가 편하니까.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그려볼게. 자, 얘가 준선이야. 그 다음에 얘가 축이라고 해보자. 자, 얘가 축이야. 그래서 요렇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얘가 초점이고 얘가 꼭지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 요만큼에서 요렇게 포물선이 생기는 거야. 좀 크게 그렸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랬을 때 요 초점에서 내가 여기 초점을 대입한 요 점. 됐니? 그럼 요 점의 길이를 이렇게 잡아요. 그런 다음에 요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 준선까지의 길이랑 어때야 돼? 정확히 같아야지. 이건 왜 같다고? 정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정사각형이 딱 생겨. 아,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A죠. 그죠? 요 A만큼이 여기도 똑같아야 되잖아. A가 돼야 돼요. 왜? 이것도 정이야. 이것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A가 된다고? 여기가 2A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그려보면 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무조건 2가 될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반대편도 생기겠죠? 요 반대편도 뜨르르르륵 내려와요. 요 반대편도 내려서 얘가 요 정도 해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줘봐. 이것도 포물선이죠? 이렇게가 한 세트야. 됐니? 그럼 이렇게가 한 세트니까 요 밑에도 뭐가 생기냐? 지금 똑같이 요 길이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죠. 얘도. 길이는 똑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여기 좀 연장해서 요렇게 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진 게 거리가 돼서 요거와 요것도 같아지죠. 그지? 그러면 얘도 초점으로부터 포물선 위까지의 거리가 2A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2A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꼭지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가 생긴다? 마이너스 2가 생긴다. 요거예요. 됐어요? 써먹을 때가 좀 많겠죠? 이따가 하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해볼게. 자, 요게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운 거 해보자. 가로로 누운 거. 됐나요? 가로로 누운 거 해볼게. 자, 그럼 일로 와봐. 이번에는 요게 축이 되겠죠. 요게 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준선이야. 됐습니까? 얘가 준선이야. 그럼 잘 봐. 꼭지점, 초점 이렇게 잡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 요 정도 지나는 점을 해볼게요. 포물선을 그래서 이렇게 절반만 그려볼게. 누웠어. 그럼 빠르게 갈게요 이제. 자, 얘가 축이죠? 그럼 갑니다. 여기가 초점입니다.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여기랑 여기 길이는 어때요? 당연히 똑같아야죠. 준선까지의 거리는 동일하니까.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있는데 요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볼게. 됐어? 그럼 얘들아, 초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근데 초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뭐가 돼요? 준선까지의 거리가 딱 되네요. 그지? 그러면 요 길이랑도 어때야 돼? 정이니까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요 절반만큼을 A라고 잡잖아? 됐니? 그럼 여기도 몇 A가 돼? 이만큼도 2배니까 2A가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얼마가 돼요? 2A가 되겠죠. 요렇게까지. 됐어? 그럼 똑같이 뭐 만들어져? 요쪽에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사각형. 그죠? 정사각형 만들어지고요. 자, 이번에는 가볼게요. 요 점과 꼭지점을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야? 이번에는 2A분의 마이너스 A가 되죠. 따라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확인되세요? 가로로 될 때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질 거예요. 반대편도 똑같이. 포물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리면 여기가 2A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 길이도 똑같이 몇 A가 돼? 2A가 되겠지. 그래서 정사각형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
이게 그래서 포물선이 갖고 있는 그래프 그 기하적 특징이에요. 정의를 이용해서 초점과 그 다음에 꼭지점과 준선과 포물선 위의 점.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잘 정리해 두시고 됐나요? 네.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자 8페이지 볼게. 8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확인되세요? 네, 확인되시죠?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게 어떤 도형이고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옆 페이지 보시면 이제 포물선의 식이 나오죠? 네,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